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월 400이 우선제라네요. 대기업 아닌 이상 국민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250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월 400이 우선제한다. 절대 우선 돈이 아니죠. 절대 쉬운 돈이 아닙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월 400이면 상위 한 20% 됩니다. 20%. 예. 여자분들은 꿈의 돈이에요. 여자분들은 거의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도 이 돈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세전 400이면 연봉 4,800, 그리고 새우 400이면 연봉 한 5천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냥 6천 잡으시면 돼. 연봉 6천이 새우 월급으로 한 4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우로 잡았을 경우 한 연봉 5,700, 800 됩니다. 세전 연봉으로. 그러니까 새우 월 400 기준 잡았을 경우. 그럼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돈이냐. 일단 젊은 나이 때는 쉽게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일단은 대기업 공장 가지 않는 이상은 벌 수 없는 돈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차도 평달에 300만원 초반대입니다. 세금 떼고. 300만원도 안 될 때도 좀 있습니다. 현차 뭐 돈 많이 받는다 알고 있죠. 뭐 8천만원, 9천만원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뻥튀기가 된 게 뭐냐 하면, 한 3천만원 이상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성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 성과가 잘 나오면 많이 받고, 성과가 안 나오면 못 받고 하는 돈이에요. 작년에 좀 많이 터지긴 했어. 네, 작년에. 성과 비중이 엄청 높아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차 같은 회사들이 또 세금도 많이 떼요. 만약에 뭐 성과가 3천 받잖아. 그럼 1,000만원 세금이야, 이게. 예, 그 이상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뭐 세전 연봉 9천 받아도 이제 시수정으로 하면 6천만원 초중반? 이것도 큰 돈이긴 하지, 이것도. 예. 성과급이라는 게 뭐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달에 한 이제 주간 2교대에서 받으면 320, 30만원 정도? 뭐 거기 특근 정도 더하면 이제 300만원 중후반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닌다 무조건 평달에 400 무조건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조건 찍는 게 아닙니다. 연차가 좀 쌓여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어떤 보너스 같은 게 많긴 하지만, 뭐 대기업 이 정도면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과거에 그 자동차 일체밴드 회사에 다녔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중견기업이에요. 직원 수가 많아요. 거기에도 정직원들 평달에 사회가 맞춰도 300만원 초반대입니다. 예. 그 조건이 이제 주말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고, 그리고 잔업하고 320, 30만원? 그렇게 일해서.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야. 지금은 그렇게 일하면 300만원 후반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쉬운 돈이 아니야, 여러분. 생산직도 이제 저 돈 받으려면 주말 다 출근해야 하고 잔업 다 들어가고 해서 받는 돈이에요. 예.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즘에 월 400이면 아무 공장 들어가도 월 400은 받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분은 공장 생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공장 생활 우습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다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못 다니죠. 중소기업 다닙니다. 중소기업.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있잖아요. 연봉 한 6천만 이상 되는 직장이 많이 없어요. 서울도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그리고 이제 뭐 그 대기업 본사, 예. 아니면 IT 회사, IT 네카라쿠베 이런 데만 돈을 많이 받지, 나머지 회사는 돈을 많이 받는다 볼 수 없어요. 서울도 보면 인근이 그냥 상당히 박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서울이라고 막 이제 건물이 많으니까 전대 제일 돈 많이 받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울 그 대형 오픈 같은 데서도 사무직 구하잖아요. 한 220 받습니다. 그런 이제 로펌 같은데 위치가 서초구 서초동이거든. 땅값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 230이에요. 처음 들어가면. 네. 서울이라고 다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중소기업 엄청 많아. 서울도 300이가 월급 받는 사람들 수도 빽빽입니다, 이게. 예, 특히 여자분들 그 회계나 사무직 같은 거 있잖아요. 채용 공고 보시면 300 이상이 없습니다. 경력자 300에서 못 받습니다. 예, 사람이나 이제 자코리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통 뭐 사무실 매니저나 뭐 관리자, 그러면 경력자 원하거든요. 경력 5년 이상. 그런 거 보면
5천 이상이 없습니다. 여보 5천 이상이. 보통 높아야 4천만 원 초반? 4천만 원도 안 되는 곳 있고. 근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 이게. 특히 요즘에는 단순 사무직으로 이 400번이니까 엄청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사무직으로 400 벌려면 이제 대기업 증권사 아니면 이제 1금융권 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데 들어가야겠죠. 이런 데 요즘에 사람 안 뽑아요. 요즘 금융권도 몸집을 줄이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다니겠죠. 뭐 중소기업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400 버는 건 정말 힘듭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생산직이 아니라 이제 주간근무로 일했을 경우 보통 중소기업은 사무직 자리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제조업이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가 한 80% 정도 됩니다. 70, 80% 정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직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좀 큰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어요. 그 회사가 현장직이 한 170명 정도 됐습니다. 사무직은 얼마 안 됐어요. 사무직은 인사팀이 한 몇 명,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제 격리 아가씨 한 명씩 다 붙었고, 그리고 설계팀 한 팀, 이게 다야. 다 모아도 한 25, 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현장. 네. 그 가공회사였거든요. 가공회사 다 현장이에요, 현장. 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현장 작업자를 월급 안 하는데, 그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세전 월급으로 400 받으려면, 짬부장 돼야 됩니다, 짬부장. 짬부장 돼야 돼. 그때 짬부장 됐던 분들이 경력이 아무리 못해도 경력 한 15년 이상은 됐습니다. 예. 24년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400이 안 됐어요. 400이. 뭐 잔업 같은 거 주말 출근하면 되긴 한데 계약 연봉은 400이 안 돼. 350이었어. 세금 떼면 그때 당시 한 313. 지금이 한 300 한 5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예. 뭐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뭐 직급으로는 돈은 좀 받긴 하지만 보통 막 크게 받는 분들 많이 없어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세금 떼고 400 이상 받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왜냐하면 중소기업 규모가 작잖아.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순이익 같은 게 적어요. 예. 대기업 왜 돈을 많이 주겠어? 직원 수가 많고 이제 그 사업성이 크다 보니까 돈을 보면 크게 벌잖아. 크게 버니까 당연히 남겨먹는 것도 많으니까 직원들한테 인건비나 이제 성과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반대로 중소기업은 사업성이 작잖아요. 사업성이 작아서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대부분 하청이잖아요. 하청. 원청이 아니잖아요. 하청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원청이나 이제 중견기업 거 하도급 받아서 하는 건데 당연히 거기서 후려치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직원들 복지 챙기고 회사에 들어간 세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도 월급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다 남는 거 이제 이것저것 주고 해서 남는 게 사장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장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좀 제한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억울해도.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세금 떼고 잘 받으려면 기본급에서 잔업까지 해야 됩니다. 예. 보통 부장 직급에서 이제 잔업하고 토요일도 한 번씩 출근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세금 떼고 400 이상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보통 중소기업 부장도 돼야 된다고. 짬부장. 보통 중소기업 부장도 그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부장 달았던 사람이 7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부장이 아닌 거야. 뭐 이사나 상무 달면 뭐 400 이상 벌 수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사 상무 자리는 보통은 평사원들은 별로 없고요. 보통은 이제 사장이 직계혈적. 그 제가 다녔던 회사도 부사장이 아마 사돈지간이었을 거야. 그리고 상무가 있었는데 상무가 사장의 그 사촌 동생. 이사가 사장의 아들내미. 그리고 다른 쪽 파트의 이제 본부장 상무가 자기 많은 아이는 이제 남동생이에요. 예, 그런 식이었어. 보통 그런 중소기업 많이 있죠, 여러분. 백혈통이라는. 그래서 보통 일반 평사원이 중소기업 들어가서 임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이 정말 잘한다가 창립 멤버가 아닌 이상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400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소재 중소기업 다니는데 4조 3개월 근무해서 월 365만원, 세금 316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직급수당 좀 붙어서 그 정도예요. 4조 3개월 되면 교대 근무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주말 공휴일 따로 없고 남들 연휴라고 놀 때도 일하고 추석, 설날, 연휴가 아니면 연속 3일 이상을 쉬지 못합니다. 추석 설날도 겨우 4일밖에 안 쉽니다. 물론 제가 다닌 직장이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직장도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열악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거 열악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이 댓글 적으도 계속 다니고 있겠죠. 나빴으면 나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 다니는 거잖아. 말이 웃기죠, 여러분. 본인이 열악한 환경이 됐지만 이분 이 회사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4조 3교대 316만원이면) 뭐 엄청 좋다고 해서 좀 나쁜 것도 아니야.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함안 쪽에서 이제 다니신 걸 알고 있거든요. 함안. 제 방송 가끔씩 오시면 함안. 함안이 경남 쪽에서 가장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좀 깡촌이에요, 깡촌. 예. 저 마산, 창원, 진해 이쪽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경남에서 가장 번화가가 이제 마창진이죠. 마창진. 예. 마산, 창원, 진해, 뭐 김해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보통 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도 있긴 한데 보통 경남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보통 그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두산 공작기계, 두산 인프라코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도 사람 잘 안 뽑아요. 예. 뭐 그런데 다니면 돈 좀 받겠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야. 여러분 공단 다닌다고 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울산 다닌다고 다 현차나 뭐 SK에너지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울산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예. 대기업도 많은데 중소기업도 많아. 예. 4교 3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가 4개 있어요. 조가 3교 되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예. 3교 대 2교 있죠. 2교 되면 뭐냐 하면 이제 24시간을 나누기 2하면 12 아닙니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게 2교 되고 3교 되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게 3교 됩니다. 24 나누기 3하면 8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8시간씩. 그러니까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이렇게 조가 3개 있어요. 예. 오전조 8시간, 오후조 8시간, 야간 8시간 이렇게 번갈아가 맞는 거고 그럼 한 조가 하나 남죠. 하나는 뭐냐 비번조예요. 휴무조. 예. 휴무조 또는 비번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쉬다가 누가 아파요. 아파서 출근 못해. 그러면 비번 쪽에 있는 사람이 땜빵 근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예. 아니 누가 뭐 결혼식이나 뭐 상을 당했다 이러면 출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번 쪽에 있는 사람이 땜빵 근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교대 근무한 사람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 목하면서 2교대가 되는 거야. 보통 그런 식이죠, 이게. 뭐 대기업과 비교하면 뭐 모자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지방에서 욕심 안 가지고 살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뭐 일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이분 열악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 열악하진 않아. 근무할 만 하니까 다니고 있겠죠. 여러분 공장도 약간 환경이 케바킨 게 뭐냐면 정말 쇠가 빠지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공장이 있고 그 널널하게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널널하게. 공장이라고 다 빡세게 일하지 않습니다. 공장도 보면 그냥 기계 버튼맨 처럼 세팅해놓고 기계 알아서 만들잖아. 그러면 기계 소재 넣어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수치만 확인하고 그냥 돌리면 되거든. 그러면 1시간 동안 기계 뭐 특별하게 이제 알람 뜨는 거 아니면 그냥 폼만 만지는 거야, 이게. 예. 설렁설렁 하다가, 소재 다 떨어졌는데 다시 집어넣고. 만들어진 거 있으면 대차에 싣고, 실어가지고 모이면 이제 다음 공정에 넣어주고. 그러면 일이 널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떤 라인을 맞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막 진짜 바쁘게 움직여요, 진짜.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떤 라인은, 야, 이거 완전 신선노름인데? 이렇게 돈 번단 말이야? 그런 라인도 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도 있어,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널널한 게 아니야. 현차도 바쁜 데 있어, 여러분. 현차도 정말 쇠가빠지 바쁜 데 있습니다. 근데 널널한 데도 있어. 현차 같은데 조립이 있건 조립은 바쁠 거야, 조립은. 조립은 뭐냐 하면 우리 왜 뉴스에 보면 왜
그 철제 프레임 이렇게 있잖아요. 난간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 작업자들이 왜 그 선반 같은 올라가가지고 예, 스패너로 조이고 육각렌치 돌리고 하는 거. 예, 그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거 같잖아. 쉽지 않아, 여러분. 막상 해보면. 왜냐하면 사람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 손으로 직접 볼트 조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하루에 몇백 개씩 한다 생각해봐. 힘들어, 여러분.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이제 꽉꽉 조이잖아요, 이게. 프라모델이 아니란 말이야, 프라모델 같은 게. 쇳덩어리 조인 거란 말이야. 그것도 계속하면 아플걸요, 아마? 막상 편해 보여도. 아무튼 뭐 월급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댓글 적으신 분. 그래도 본인이 만족하잖아. 네, 만족하니까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타협해야죠. 타협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데 살면 돼. 적게 버는데 많이 버는 사람처럼 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자기 집을 만족하시고 자기 직업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리고 버는 돈 잘 관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